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6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이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죠. 어저께는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음목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 그 다음에 양에 해당이 되는 나무가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 같은 나무, 같은 풀 같은 그런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을목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간목 같은 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성정 자체가 단단하고 곧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의 재질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 제목으로, 집을 짓때 제목으로 구해주면 좀 가구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또 다시 복고풍 같은 것이 일어가지고, 요즘은 뭐 대체적으로 집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걸로 집을 짓는데, 고향 옛날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저기 통나무 집 같은 걸 져가지고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의 그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간 10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천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갑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병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계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갑을목이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써야죠. 갑을목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천간 10개의 것 중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용도와 용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것, 제목, 즉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목화통명이 되면 아주 을목으로서 이로운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따뜻하게 비치는 조후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게 빛나는 어떤 빛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정화 같은 것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단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정화라고 하는 것도 같은 병화와 마찬가지로 빛이 있기 때문에 뭐 조후하는 용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조후하는 용도라든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은 병화가 정화보다 월등히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금을 다스리는 것은 정화가 가장 월등히 잘할 수 있다.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 때문에 만물이 잘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무토기토인데,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토이기 때문에 큰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이고,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은 개념, 이렇게 봐서 무토기토가 그 용신배합법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신금 같은 경우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술을 생해서 천하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또 특히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제목인데, 이 간목보다 단단해야지만 이 간목을 갖다 베어다가 제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간목을 재련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이 아니라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재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옥과도 같고요. 또 술을 생하는 공력에 있어서는 경금
만큼이나 신금도 수를 생하는 그런 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임수개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윤택하게 하고요. 또 더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주는 조우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병화정화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임수개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갑목, 을목 서로 다르고요. 병화정화 같은 하라 하더라도 다르고, 무토기토가 다르고, 경신금이 다르고, 임계수가 그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을목인데,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갑목하고는 다르다. 이 갑목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갖추어야지만 갑목을 제목으로 만들 수 있다. 동양 지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 경금을 갖춰야 되지만, 을목은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풀이라든가 꽃을 피우는 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을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은 경금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치유하기보다는 병화라고 한 것이라든가 개수를 가지고, 개수 가지고는 을목의 뿌리를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윤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나무가 성장하고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인데도 을목은 병화개수를 위주로 사주에 배합을 하게 되고, 갑목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공부했던 것 바로 경금, 정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양이냐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엊그저께가 추분이었던 걸로, 제가 어저께가 추분이었나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분이 오늘이 24일이죠. 어저께 23일이 바로 추분이었습니다. 물론 추분 전입 시간도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백로에 비해서 추분의 전입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백로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라고 하는 것과 추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백로가 바로 신월에서 6월로 바뀌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백로이고요. 신유월은 어떤 계절? 신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6월이 아마 12달 중에서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기운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6월에는 목은 뭐예요? 목은 이렇게 볼까요? 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신월에 뭐가 되냐면 절지가 돼요. 포태법 12단계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6월은 목은 6월이면 여기가 바로 절퇴지가 되죠. 그 절지나 태지나 약간 태지가 절지보다 조금은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절지나 태지나 모두 약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갑목이 6월에 태어났거나 오늘 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갑목 일간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을목이기 때문에 좀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신약 요거는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이 강하면서 가을에 피는 을목으로 볼 수 있죠. 가을에 꽃을 피우는 화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을에 꽃이 피우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스모스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국화 있죠. 국화는 꽃도 이쁘지만 국화차가 마시게 되면은 국화 향이 굉장히 아주 향긋하게 나죠. 그래서 국화 같은 거 스님들이 이제 녹차도 많이 드시는데 요 국화차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6월에 피는 꽃 코스모스 국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을목이다라고 하면 6월에 피는 국화라든가 6월에 피는 코스모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하고 신월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6월이라고 신월이라고 하는 것과
유월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이 있게 되는데, 신월은 그 지장간에서 차이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과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달인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령 자체에서 인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타간지로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원령에 있는 임수를 써도 충분했다라고 봤을 때 이 신월이 지나서 6월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주 지장간에 원령 지장간에 수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매우 건조하다. 여러분들 경금 신금이 있으면 이것이 물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금은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월이 건조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이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건조하지 않고 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6월 같은 경우에는 기온은 하강하면서 기온은 떨어지면서 물기가 없는 그런 계절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별도의 물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면, 6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들 가을 겨울 되게 되면은 풀이 안 마를 것 같지만은, 가을 겨울에도 풀은 물이 없으면 마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가을이라든가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은 기온은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이 문제인 거죠. 나무 같은 것도 물을 주지 않고 날씨만 차가우면 동결 건조된다라고 하죠. 차가우면서도 동결 건조라고 해서 차가운 그런 중에서도 건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겨울에 불조심하라고, 여름 같은 때는 비가 오고 습기가 어느 정도 습기가 있기 때문에 불조심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겨울만 되면 산불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죠. 겨울에 특히나 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개수 한 점 정도는 있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천간의 개수가 투출될 필요는 없고, 지지로 예를 들어서 해수라든가 자수 한 점 정도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수는 한 점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가을이면서 금의 왕한 계절, 그리고 금이 왕하면 숙살지기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면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조금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지금 밤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굉장히 한기를 느끼죠. 그것이 바로 숙살지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6월에 꽃을 피울 수 있다. 코스모스 국화, 6월에 코스모스 국화가 병화 개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6월에는 추분이라고 하는 요 절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분.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개수를 이렇게 쓰는데, 추분 전에는 추분이 되기 전에는, 추분 전에는 뭘 쓰냐면, 먼저 선계 후 병이라고 해서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쓴다라고 하고요. 추분 후가 되는 경우에는, 추분이 지난 경우에는, 이때는 반대로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추분이 전에는 아직까지는 6월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찬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추분 전에는 개수를 먼저 써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병화를 쓰지만은, 추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수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한기가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먼저 따뜻하게 하면서 병화가 있게 되면 금의 기운도 억제시켜 주게 되고, 따뜻했을 때 물이 있게 되면 이 물은 충분히 수가 목을 생각하게 되고, 금의 기운을 금생수에서 설에서 금이 목을 갖다가 극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사주 명식에서 이거 선계후병이냐 선병후계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누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국 자체 6글자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 추분 전에는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쓴다. 추분 후에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라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병화든 개수든 병화든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은 6월에 꽃을 피우는 화초는 병화개수 내지는 개수병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월 을목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단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분들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주로 볼 때 격국 용신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보는데, 일간은 뭐예요? 음에 해당되는 나무에서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지는 금인데, 이것도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유금은 음금이 된다. 자,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도 음이 되죠. 음의 관계인데, 금은 목을 극하는 관계, 금금 목의 관계이기 때문에 월지가 일간을 극하는 관계죠.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월지의 금은 관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양대양 음대음은 이거는 편관이 되는 것이고, 음대양 양대음은 바로 전관이 되겠죠. 정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편관은 다시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을목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사주 격국은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중에 있는 지장간 본기인 신금이 이렇게 월간에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편관격 내진 칠살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칠살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신약. 그래서 이때는 관왕이 아니라 살왕이 되겠고요. 신약 사랑. 그 다음에 살중 살은 무겁고 일간은 가볍다라고 해서 살중신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관격, 칠살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약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므로 인해서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내지는 일간을 방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간을 방조해 주는 것은 비견겁제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즉 을목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겠죠. 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방조해 주는 것은 비겁이니까 이건 같은 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을목이 6월이 되는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을 때 수가 있는 것이 급선물까요? 아니면은 목이 있는 것이 급선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을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목 같은 것이 있을 때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을목을 극하는 것을 갖다가 뭐 할 수는 없다, 막을 수는 없다. 일간 자체가 좀 튼튼해질 수는 있지만은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수라든가 임수인 인성이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해서 통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일간이 개수를 얻었을 때 더하여 예를 들어서 다시 인목을 본다든가 묘목을 본다든가 하게 되면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어서 그건 더 좋을 수 있지만은, 6월의 을목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개수가 필요하다,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겠고요. 또 6월의 을목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썼는데, 6월에 가을에 비가 왔는데 햇볕이 찌지 않으면 가을에 비오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추우면서 오싹해지면서 사주가 세상이 음습해지게 되면 풀이 다 썩어버리죠, 잘못하면. 그래서 반드시 화도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겠는데, 오늘 명식은 6월의 을목이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지에서 축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축토, 을목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편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성이 유금하고 유축 회금합으로 인해서 금이 다시 너무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설상가상으로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칠살이 너무너무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에서 해수를 봐서 을해일주가 이렇게 되죠.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수하고 달라서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
뭐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자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는 없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자중에 있는 임수도 모양은 있지만 쓰지 않는다. 격을 채용할 때나 용신을 채용할 때 해중의 무토,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고 자에는 개수 본기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 안에는 간목 임수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을목의 자수를 봤을 때는 순수한 인성을 본 것이고요. 을목의 해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해중에 있는 간목까지 봤기 때문에 을목의 해수를 보게 되면 해중에 있는 간목에 뭘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을목의 자수를 보게 되면 뭐예요? 통근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일간자가 약할 때는 을목일간이 약할 때는 자수를 보는 것보다는 해수를 얻는 것이 수도 없고 인성의 수도 없고 겁재를 얻어서 일간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6월에 금이 왕한테 다시 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가 되게 되면 매우 어떻게 된다? 한습하다, 차갑고 습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을목 화초가 햇볕도 없고 습해지게 되면 화초가 썩어버리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을목이 썩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월간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병화만큼 조우의 공덕은 없지만 금을 억제시켜주는 것만큼은 정화가 굉장히 잘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정화가 어떻게 됩니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필요하다? 정화가 생시해서 좀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을목은 더 이상 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에 일단 뿌리를 덮고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더 이상 왕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화가 살아나야지만 금을 억제하고 조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곡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 제가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됐을 때는 자,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정화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정화로는 금을 갖다 억제시켜도 좋겠고요. 병화로는 조우도 할 수 있는데 단 문제가 뭐냐면 이 시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는 을목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자수는 뿌리를 둘 수 없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을목에 뿌리를 배양할 수는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병화라든가 정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모양새는 병정화를 갖추고 있지만은 그것이 뿌리가 없으면은 화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을 가서 대운이나 세운이 목화운을 가서 병정화가 살아나야지만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정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시도 특히나 병화가 아닌 또 정화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해수 2개, 뭐 을목이 2개를 뿌리를 뒀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운세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을 봤죠. 인해한목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인해한목했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가 완전히 없어졌다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임수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6월에 6월에 금이 왕하고 차가울 때 수가 너무 많이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을목은 작은 화초가 같기 때문에 물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고 인을 보게 되면 정화도 여기에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조후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를 갖다가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무인시 됐을 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기해 경자 이런 운 때는 무토가 있으면 요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주가 한습하기 때문에 무토로 수를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좀 불합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진시나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이 유축회금에서 지지를 유축회금에서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 정화는 역시나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양새는 있지 금을 억제할
이 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금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 관사론잡이 아니고요. 이거는 살중심 경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관사론잡을 나눌 필요는 없고, 이거는 화로서 관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수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주,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로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초년에 좀 많이 고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되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신금이 투출된 것 자체로도 이건 좋지 못하지만은 역시나 사해상충되게 되면 이 또한 화를 받지만 화가 사해상충으로 인해서 사중에 있는 병화가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오시라든가 특히나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정화가 있어서,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돼서 그나마 이 작은 불씨 한번 키워서 따뜻하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개수 투자하면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달랑 또 불을 확 꺼트려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온당치 않다. 갑신을유시 금왕절에 다시 신시유시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죠. 어떤 분들 이건 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갑신시가 되게 되면은 을목이 간목을 봐서 등락에 갑해서 이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일목도 해수, 간목도 해수, 이렇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랄까, 물론 이제 등락 개갑이 안 된 것보다 조금은 낫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이 사주 마찬가지로 화가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간목이 아무리 정화를 생한다 하더라도 조금 화의 기운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저는 무인시로 태어나는 것이 좀 좋을 것이고, 남자로 태어날 때는 뭐 병자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혜씨도 나쁘지 않은데, 남자로 태어났다, 저는 병자씨 정도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